자, 뭐 별건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아이고, 이번 주만 참아. 아니구나, 다음 주부터 시작이구나 너네. 요즘 단축 수업 안 하니? 안 해? 미강구는 하지? 4교시? 봅시다. 지금부터 배울 게 통계 파트거든? 통계 파트에서 봐봐요. 통계 파트에서 니들이 배울 게 두 가지야. 이산 확률 분포. 이게 아마 중간고사 범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기호를 배우는 날이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외우려고 좀 노력만 해주시면 돼. 이 여기서도 두 가지 갈림길로 갈려요. 이게 질량함수라고 돼 있고요. 확률 질량함수라고 해요. 아니면 확률 분포표. 얘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확률 분포표. 요 두 가지인데 우선 여기서 일단 아셔야 될 거는 확률의 총합이 몇이니 항상? 1. 이거 이용하는 것부터 먼저 출발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어려운 거 1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나하나 그냥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확률 질량함수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을 나타내는 어떠한 기호야. 그리고 이 대문자 x를 확률 변수 x라 그래요. 그러면 이 x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확률이 정해지는 거야. 다시. 그냥 외우려고 조금 노력만 해주시면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 확률 변수 x.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값을 가질 때 그때의 확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기호야 그냥. 이거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지금은 k가 미지수로 잡혀 있고 x가 마이너스 1과 0일 때는 요 함수 값을 쓸 거고 1과 2와 3일 때는 요 함수 값을 쓸 건데 결과적으로 확률의 총합은 1이잖아.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0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한 걸 싹 다 더하면 1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면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 K가 어차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할 거니까 5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모가 20이니까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 20분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5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4.5 이렇게 20분의 4. 그 다음에 0을 대입해봤자 0일 거고 1을 대입하면 1, 2, 3 이렇게 각각의 확률 값을 싹 다 더하면 1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여기가 5K 나올 거고 더하기 20분의 9 이렇게 맞나? 맞아요? 5, 10. 10이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0분의 1인 걸 아는 거야. 다시 얘가 5K가 뭐가 되면 되니까 20분의 10 그러면 얘가 20분의 10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다가 5를 나눠주면은 2분의 1이니까 5를 나눠주면 1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10분의 1 이렇게. 그럼 K값이 10분의 1인 건 나왔으니까 여기에 10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래? X가 뭐랑 뭐 사이야? 빨리 X가 뭐랑 뭐 사이야? 이씨 1이랑 3 이렇게 돼 있니 혹시? 1이랑 3 이렇게 돼 있니? 이 의미가 뭐냐면 등호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1, 2, 3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야. 이거를 한 번만 자세하게 써주면 이 확률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값과 이 x가 2일 때의 확률값과 이 x가 3일 때의 확률값을 더해볼래? 라는 의미를 가져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애초에 뭐 k값 정해놨잖아. 구해놨잖아. 어차피 확률을 3번 더할 건데 그 확률은 얘 거거든? 1, 2, 3이? 맞지? 그러니까 결국엔 1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대입하면 20분의 2 10분의 1 대입하면 20분의 3 정답 끝. 얘가 되는 거고요. 그럼 20분의 2 1 2 2 2 맞아? 3 너무 급하게 하나 지금? 그래서 20분의 6 8 9 12 요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약분하고 나면 5분의 3 요렇게 처리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너네도 빨리 이걸 해보세요. 1-1번. 안 어려워. x 대신에 대입을 다 했을 때 총합이 1 나오면 되고요.
와, 무슨 이름이 5글자래? 유림아, 치킨하고 감자튀김 같은 거 좋아하니? 좋아하는 게 뭐니? 얘기해봐. 뭐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었냐? 몇 시까지 배고플 텐데. 우리가 6시에 또 바로 그거 하잖아요. 클리닉 하잖아요. 그래서 국물 있는 거는 좀 피하고 나가서 먹기도 글렀고 주는 대로 드세요. K값 몇 나와? 승수야. K값 몇 나와? 여기다 1, 2, 3, 4 대입한 거면 K에다가 1, 2, 3, 4 대입한 거면 이런 식으로 식 써져 있었을 거고, 그치? 이렇게 식 써져 있었을 거고, 얘가 확률이 총합이 1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값이 몇 나오지? 10 나오네요. 오케이, 잘했어. K값 10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2 이하인 거. 그러니까 얘 대입한 거랑 얘 대입한 걸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10분의 3 정답 끝. 자, 그럼 다시 요거 볼래요? 요거. 요게 뭐냐면 확률 분포표야. 방금 본 거는 확률 질량 함수, 즉 함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뭐 함수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얘는 이제 확률 분포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돼. 확률 변수가 x가 있고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각각은 마이너스 1일 때의 확률,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지? 1 나와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8분의 4,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2분의 a가 뭐가 나오면 되는 거냐면 2분의 1 나오면 돼요.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랬을 때 2a 여기 들어가 줄 거고 a 들어가 줄 거고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써주시면서 a 값이 아마도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거라. 근데 봐봐, a 값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확률이 음수가 돼버리는 상황이 완성되지. 그럼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2분의 1이었구나.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 되는 거고 얘가 4분의 1이 됐었던 거지.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거 구하래지.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x-2, x 플러스 1 요 의미를 가지니까 이 x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2보단 작을 때를 구하라 라는 얘기네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단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요것과 요거 구하라는 얘기지. 얘가 4분의 1이었으니까 정답 8분의 5 끝.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야. 괜찮아? 아직까진 뭐 어려운 거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거든. 지금부터 잘 봐. 내가 하는 거 잘 보셔야 돼. 지금부터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어느 정도의 내용을 베이스로, 그러니까 졸라 잘할 필요도 없어요. 경우의 수랑 확률을 통계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해주실 수 있으면 되고, 우리가 지금 뭐 수능 킬러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니까 아주 베이스로만 알고 있고 지금부터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 검은 공 2개와 봐봐, 검은 공 2개와 흰 공 4개가 있어. 통계는 문제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래. 좋아요. 그때 문제 이거 잘 보라고, 이런 걸.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봐봐. 검은 공 2개 있고 흰 공 4개 있었어. 이 중에서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여기서 검은 공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주인공으로 잡은 거야. 그럼 해석해봐. x가 될 수 있는 게 뭐부터 시작일까? 검은 공이 몇 개 뽑힐 수도 있어요. 작은 것부터 몇 개 뽑을 수 있어. 안 뽑힐 수도 있죠. 얘들아, 봐봐. 검은 공 2개랑 흰 공 4개가 있어. 여기서 3개를 뽑을 거래. 문제 조건이 이래. 그때 검은 공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테니까 x 값을 먼저 구해보자 이거라고. 그러면 검은 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흰 공만 다 뽑을 수도 있지. 아니면 검은 공이 하나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면 검은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근데 검은 공이 3개 나오기에는 검은 공이 2개밖에 없거든. 여기서 멈추고. 이해됨? 그러면 여기서 합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때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확률 기호를 여기다 써주시면 확률 분포표의 대략적인 완성이 된 거야. 자, 지금부터는 1학기 내용입니다. 이 의미가 뭐지? 검은 공이 하나도 안 뽑힌 거야. 이 확률을 내가 적어보면 원래 공이 6개 있었고 3개를 뽑을 건데 검은 공을 안 뽑을 거니까 2C 0. 그렇다는 얘기는 흰 공 중에서만 3개를 다 뽑겠다는 얘기가 4C 4. 여기까지 이해돼? 좋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만 쓰면 안 어려워. 6C 3. 이제 검은 공을 하나 뽑을 거고 흰 공 중에서는 2개를 뽑으면 되겠네. 6C 3. 자, 검은 공 중에서 2개를 다 뽑고 흰 공 중에서는 하나를 뽑아야겠네. 자, 확률 분포표 완성. 됐지?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산은 뭐 이따 할게. 그러면 선생님,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어지간하면 얘를 만들고 거쳐가. 어지간하면 얘를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봐. 보세요. 확률 질량 함수는 필수예제 1번에 나온 식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만드시면 돼. 봐봐.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거 찾아. 6C3 2C 응아 곱하기 4C 응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고정되어 있잖아. 그리고 이 문제에서 주인공이 누구지? 검은 공이야, 흰 공이야? 검은 공. 그러니까 검은 공이 메인이니까 검은 공에다가 x를 주시면 돼요. 근데 구조를 보면 이 새끼랑 이 새끼랑 더한 거 3, 이 새끼랑 이 새끼랑 더한 거 3, 이 새끼랑 이 새끼랑 더한 거 3이니까 여기다가 뭘 쓰면 될 것 같냐면 3-x라고 써주면 완성될 것 같아. 그 상태에서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였지? 0, 1, 2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확률 질량 함수도 완성. 이해됐니? 이거 바로 밑에 너네가 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검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 검은 공이 1개 이하라는 얘기는 요거랑 요거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654, 20분의 414, 20분의 6, 2, 12. 정답 20분의 16. 5분의 4 끝. 5분의 4. 최종 정답 끝. 안 어렵지 별로? 해보세요. 2-1번. 확률 분포표만 만드셔도 돼요. 확률 질량 함수가 너무 힘들면 확률 분포표만 만들어 보거나 그걸 보고 질량 함수를 만들어 보거나 해보세요. 할만해요. 금요일은 사정상 밤 10시에 확통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 있는 사람 없죠?
볼까요? 잘 만들었을라나? 총 7명이죠? 근데 메인이 여학생이에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부터 찾는 거라고. X가 몇 명 뽑힐 수 있어? 남자로만 뽑히면 0명. 작은 것부터 서버로 타세요. 한 명 뽑힐 수도 있고 2명 뽑힐 수도 있고 어차피 총 3명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여학생이 3명 뽑힐 수도 있었어. 이렇게 한 다음에 합이라고 써주시면 될 거야. 여기다가는 대문자 X는 소문자 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식 써볼까요? 7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라니까? 근데 여학생이 안 뽑혔다는 얘기는 남학생 중에서 3명을 다 뽑은 거고 여학생 중에서 안 뽑은 거야. 이거 한 번만 써지면 대부분 문제가 하나씩 나눠 가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부터는 4C 1, 3C 2, 그 다음에 7C 3, 4C 0, 3C 3 이렇게 다 해결했고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 분포표를 보고 만드시라고. 두 개 중 하나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7C 3 고정되어 있는 거 찾아. 4C 응아, 3C 응아. 여자가 메인이죠? 여기다 X라고 잡아주고 계속 얘랑 더하면 3이죠? 결국 3명을 뽑겠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3-X. 단 X가 될 수 있는 것들은 0, 1, 2, 3입니다. 여기까지 써주면 끝. 됐지?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니? 여학생이 없거나 2명일 확률. 그러니까 뭐예요? 얘거나 얘일 확률. 끝. 얘랑 더하면 끝. 7, 6, 5. 7, 5, 35. 만 남을 거고 4, 4, 3, 12. 그러니까 35분의 16. 여기까지는 괜찮? 오케이. 자, 그러면 큰 내용이 하나 남아있거든? 지금부터 집중만 하시면 돼요. 야, 집중만 하시면 되거든? 봐봐, 집중해. 지금부터 중학교 거부터 아예 다 밟아 나갈 테니까.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크게 보자면 대표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다 하거든. 대표값. 혹은 산포도. 자, 대표값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나시겠지만 대표값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평균. 첫 번째 평균. 두 번째는 최빈값. 세 번째는 중앙값이 있어요. 최빈값은 뭐냐면 어떠한 자료에서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오는 자료야. 그러니까 봐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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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인데 얘가 빵점이야. 그럼 우리 반은 평균 100점입니다. 이렇게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냥 그 반의 특성이 돼버린 거야. 대표하는 값이 돼버린 거야. 근데 중앙값이야. 0.0.0.0.0.0 100점이어도 우리 반의 평균은 0점인 거예요. 왜? 가운데에 있는 중앙이 점수가 0점이라서. 끝. 왜 이렇게 대충 가르치냐고? 안 나오니까. 안 나와요. 그냥 알고만 있어, 알고만. 절대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면 대표값. 어떠한 자료를 대표하는 값 중에 하나가 평균이거든. 이건 우리가 너무 잘하잖아. 중학교 때 늘 했던 거.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누는 거. 오케이? 잘 봐요. 그거를 고등학교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일단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싹 다 더해. 그런 기호를 XI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보고 변수라 그러는데 그냥 일단은 기호로만 받아들이세요. 어떠한 점수를 싹 다 더해. 첫 번째 자료부터 자료가 n개까지 있다면 n개까지 모든 점수를 다 더해. 갑자기 시그마 나오죠? 우리가 시그마 할 때는 변수가 k였지. 통계를 할 때는 보통 i를 써요. 따라오시죠. 그럼 봐봐. i가 1일 때부터 n까지의 모든 점수를 더해. 이게 전부 다 총합이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개수만큼 나눠. 이게 평균의 기호예요. 이해는 되지? 싹 다 더해. 그 개수만큼 나눠. 이게 평균 구하는 과정이잖아. 그거를 앞으로 expect 라는 기호에 따서 ex라고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 mean이라는 단어를 써서 m이라는 기호로도 쓸 거야. 이게 평균의 기호예요. 한비 졸리다 지금. 졸리지? 어떻게 커피라도 끼얹어 줄까? 단축 수업을 안 해? 왜 안 해? 교장이 싫어해서. 교장이 문제네요. 이름이 뭐예요, 교장 선생님?
황수? 황인숙? 아 여성 분이시. 와, 너 여자 교사 선생님 처음 봤다. 황인숙. 좀 이제 단축 수업도 시켜주지. 애기 표정들이 맛이 갔구만 지금. 저 미간고 봐. 저거 지금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지금 눈 말똥말똥 해가지고 공부만 안 할 뿐이지. 채연이가 잠깐만, 채연이가 미상가 미강인가? 미강. 윤희가 그거구나. 미사구나. 아 체육? 아 있구나. 외웠어? 이제 산포도 배울 차례다. 산포도. 봐봐. 산포도가 이게 중요한 건데, 산포도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평균과 흩어진 정도예요. 평균과 흩어진 정도를 재는 게 산포도라 그래. 종류로는 첫 번째 분산이 있고요. 오늘 이제 이걸 배우자는 거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있어. 간단한 게 사실은 한 가지만 구하면 돼요. 분산만 구할 줄 알면 돼. 왜? 분산을 루트 때리는 게 표준 편차고요. 혹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면 돼. 내가 지금부터 그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잘 봐. 여기서 개념이 우두둑둑 쏟아지거든. 나오는 즉시 외워버리면 돼요. 외울 수 있어. 내가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간고요.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가서 나한테 그러는 거지. A반을 맡으시겠습니까? B반을 맡으시겠습니까? 둘 다 평균은 70점입니다. 평균은 70점입니다. 이래버린 거야. 그러면 영어 전공하시는 영어 선생님들은 그냥 아무 반이나 주세요 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안 그런다고. 야, 평균의 함정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산포도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평균 가지고만 그 자료를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야, 예를 들어 우리 반만 봐도 우리 반의 평균 월급을 재봐. 씨발, 내 월급에서 나누기 8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A반이 예를 들어 80점, 60점, 80점, 60점, 80점, 60점 이렇게 포진이 돼 있대. 근데 B반을 보니까 신말놈들이 이거 100점, 40점, 100점, 40점, 100점, 40점 이렇게 분포가 된 거야. 나 이 반 들어가면 죽어요. 나 이 반 수업 못해 이러면. 어디에 수준을 맞춰? 당연히 이쪽 반에 들어가는 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방법이 산포도인 건데, 결국 산포도가 뭐냐면 봐봐. 평균과 흩어진 정도예요. 이렇게. 평균과 ht어진 정도야. 이것도 평균과 흩어진 정도잖아. 이만큼 차이 나네요. 이만큼 차이 나네. 잘 봐야 된다 지금부터. 그러면 질문. A반이 산포도가 커? B반이 산포도가 커? B반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산포도가 크면 클수록 평균에 있는 새끼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 이거 가지고 내가 만들어 볼게. 그럼 선생님, 분산은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산포도는 평균과 흩어진 정도거든. 그러면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평균과 흩어진 정도의 평균을 재는 거야. 얘네들의 평균을 재는 거야. 이 점수의 평균을 재는 건 얘고, 흩어진 정도의 평균을 재는 게 분산이라고. 그러면 분산, 흩어진 정도를 구하려다 보니까 얘네들이 80점이었잖아. 얘네들이 60점이었잖아. 그래서 이러는 거야. 얘가 흩어진 정도는요, 쌤, 80점에서 빼기 70점을 할 거예요. 이게 평균과 흩어진 정도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편차라 그래요. 외우세요. 그러니까 편차가 뭐냐? 자기 자신에서 평균 뺀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서 평균 뺀 거. 나오는 즉시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외울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리고 얘도 봐봐. 얘도 10점. 얘도 10점. 그러니까 10점이네? 오케이. 그리고 얘 한번 재볼까? 얘는 60점에서 70점을 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고 나니까 이 새끼의 평균을 구할 수가 없어. 왜? 더하면 뭐가 나와버려? 0 나와버리지. 13개, 마이너 13개. 당연한 거잖아. 평균보다 위에 있는 새끼가 있어, 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새끼가 있을 거고, 그냥 딱 평균의 새끼가 있을 거고, 그걸 다 합치면 당연히 0으로 맞아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또 외울 거예요. 편차의 총
합은 항상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것도 외워주실 거. 그래서 선생님, 분산 못 구하잖아. 그렇지, 못 구하지. 결국 뭐가 문제냐? 음수인 게 문제거든.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하냐? 각각의 편차를, 음수를 없애기 위해 각각의 편차를 다 제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음수가 사라지긴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싹 다 합치면 뭐가 될 거냐면 600이 될 거고, 그걸 개수만큼 나눠버리면 드디어 분산이 나오는 거지. 이해됨? 자, 방금 제가 말한 거를 식으로 읊어보겠습니다. 결국 이거네. 한 번만 더 해보자. 평균과 흩어진 정도를 산포도라 그런다. 평균과 흩어진 정도를 산포도라 그러는데, 그 흩어진 정도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을 분산이라 그런다. 그래서 평균과 흩어진 정도를 우리는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빼는, 즉 편차를, 평균을 재는 거라고. 근데 편차의 총합이 항상 뭐니까? 0이니까 이 편차를 뭐 하게 됐다? 제곱하게 됐다. 그거의 평균을 재는 게 분산이 되더라. 이거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얘들아. 근데 선생님, 얘들아, 분산 방금 내가 말한 거 식으로 읊어볼까요? 기호로는 VX를 쓰고요. 이해가 되나 보세요. 자기 자신에서, 이게 아까 수학, 영어 그 과목이었잖아. 자기 자신에서, 다시 집중해라. 자기 자신에서 평균을 빼.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편차. 근데 얘들아, 이걸 싹 다 더하면 뭐가 되더라? 이걸 싹 다 더하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다?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게 됐다. 싹 다 더했다. 싹 다 더했으면 그거의 평균을 재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개수만큼 나눠준다. 이게 분산 구하는 과정이야. 이걸 영어로 쓰면 이렇게 돼. 이해되니? 아직 멀었어. 그럼 이걸 루트 때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표준 편차. 끝. 근데 봐봐요. 우리가 1학기 때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 아무리 수원을 조졌어도 난 이 정도까지는 안다고 생각해볼게. 시그마의 성질상 각한 시그마가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여기서 xi를 제곱 마이너스 2mxi 그 다음에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각항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내가 물어볼게. 이 시그마의 식의 변수가 뭐죠? i입니다. i가 1일 때부터 n까지 대입하는 거야. 이거 소수령이 낼 가능성 커요. 이 증명하는 과정.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m은 어떤 처리가 되는 거야? 상수 처리 되는 거다. 유림아? 야씨 뭐 저런 줄 알았잖아. 무슨 그렇게 인사를 깊게 해. 좀 잘해, 좀 잘해. 그러면 내가 얘를 각항 시그마로 쪼개볼게.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얘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2개짜리의 m 곱하기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그 다음에 더하기 n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제곱. 보긴 해야 되는데. 봐봐요. 하고 나면 얘는 상수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면 m제곱이 n개만큼 있습니다. nm제곱이 돼요. 근데 이 n분의 1하고 약분이 되어서 여기는 더하기 m제곱으로 마무리. 됐지? 어디서 보지 않았어 이거?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니까? n. 평균이니까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 2m 제곱. 얘는 그냥 쓰자. n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자, 정리. 의 제곱. 정리. 얘네들을 싹 다 계산하잖아요. 이 분산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자, n분의 1에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빼기 m 제곱이라는 두 번째 식이 탄생되는 거야. 시그마의 변형인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 봐봐. 여기 봐봐. 이게 의미가 뭐였지? 편차 제곱한 거의 평균이지. 오케이? 뭐라고?
편차를 뭐 한다고? 제곱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재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야. 근데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내요. 그럼 선생님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잘 봐봐. 그냥 평균을 재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재는 거예요. 편차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자료 자체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50점이었으면 2500점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빼기 우리가 구해놨던 평균의 제곱을 빼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쓰면 이렇게 돼. 우리는 문제 풀 때 한국말로 대응을 하실 거고 이게 서술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얘들아 이것만 쓰고 천천히 나열만 하면 틀릴 일은 없어. 이게 되게 막 기호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어려운 건 아니야. 분산 구하는 과정 두 가지 뭐라고? 편차, 제곱해, 그거의 평균. 두 번째 뭐라고? 제곱한 다음에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오케이? 결국엔 얘들아 분산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뭘 알아야만 해요. 평균을 알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런다. 그럼 무조건 평균을 구하셔야 되는 거야. 평균부터. 자, 정리. 분산 루트 때리면 뭐?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제곱하면 뭐? 분산. 그러니까 이 새끼 루트 때리면 표준 편차고요. 이 새끼를 루트 때리면 표준 편차야. 오케이? 가보자. 되게 힘들어하네. 그러니까 야 얘들아 일찍 자라. 시간 있을 때. 가보자.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고 와 평균이 2인 걸 줬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배우면 되거든. 평균이 2인 거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확률의 총합은 뭐가 나오니까? 1이 나오니까 A 더하기 B가 5분의 3인 것까지는 알아내셨어야 됐고.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잘 봐. 평균은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싹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 G. 근데 확률 분포표에서는 평균을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자 외워.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긁어서 더해. 그게 평균이에요. 뭐라고? 긁어 봐봐. 5분의 2 2A 3B 긁어서 더해. 이게 평균이야. 평균이라고 알려줘 있죠. 그러니까 위 거 2A 플러스 2B가 5분의 6일 거고요. 여기는 2A 플러스 3B가 5분의 8일 겁니다. 이렇게 5분의 1을 넘기니까.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끝났네. B값이 뭐예요? 5분의 2. 그럼 얘가 뭐였겠어요? 5분의 1. 자, A, B값 찾았어요. 됐어? 다시 확률 분포표에선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긁어서 더해. 오케이, 외웠지? 이제 분산 구하러 가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인데 얘들아 압도적으로 얘를 쓸 일이 많을 거야. 한 100문제 풀면은 한 5문제 정도는 저거를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100문제 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알겠지? 이거 하나만 배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하나만 배워. 중학교 때 녹을 어쩌라고 뭐 이제 와서 뭐 탓할 수도 없고 이것만라도 외워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봐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세 번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제. 평균을 아니까. 그래서 이 제곱의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제곱의 평균이면 당연히 이거지. 이게 제곱한 것들의 평균. 됐어? 그 다음에 평균제. 긁어서 더해. 시작. 5분의 2 4 18 그러니까 5분의 24 끝. 그러면 이게 4잖아요. 5분의 4 정답 끝. 이렇게 분산을 구하는 거야. 아니야? 4면 5분의 20, 5분의 4 맞잖아. 맞게 한 거 같은데 왜? 맞게 하지 않았어? 2의 제곱에 평균의 제곱 4잖아. 4라고 했잖아 애 새끼야. 자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출발. 3-1번 마지막 문제 삼을게요. 맞춰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내용은 다 배워놨거든요.
문제만 주구장창 푸시면 돼서. 추워요. 그 춥다고 한 거 맞지? 네. 3시요. 월요일 빼고요. 볼까요? 나오셨니? 표준 편차 구하래죠 이번에? 자 근데 A도 모르고 B도 모르잖아. 근데 B값은 금방 구하겠다 야. 왜? 총합이 1이니까 얘가 4분의 1이 되면 되겠네. 끝. B값 나왔어요. 됐지? 이제 A값 찾자. A값 어떻게 찾나? 평균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얘는 확률이 아니라 평균이기 때문에 음수 뜰 수 있다. 에? 근데 봐봐. 분산과 표준 편차 한번 해볼래? 분산, 표준 편차 뜻이 뭐야? 평균과 흩어진 정도지.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음수가 뜰 수 없어. 계산했는데 음수 떴다. 그럼 계산 잘못한 거니까 빨리 다시 해야 되고. 가자. 긁어서 더하면 평균이라며. 긁어. 마이너스 2분의 1a. 얘는 사라지고 플러스 4분의 1a.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a가 남을 거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러니까 a값은 몇이야? 2 끝. 이렇게. a값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표준 편차 구해볼까요? 표준 편차를 구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분산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분산을 루트 때리면 되니까. 자, 마찬가지예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거예요. 그럼 제곱 평균 구해보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얘도 제곱하면 0. 얘를 제곱하면 4. 계산해보자. 4짠 2. 사라질 거고. 4짠 1. 됐네. 이게 제곱의 평균. 즉 3에서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4분의 11인가요? 맞아요. 에다가 루트 때린 게 표준 편차. 2분의 루트 11 끝. 괜찮? 오늘 클리닉은 6시 10분에 시작을 할 거거든요. 클리닉실 가서 밥 드세요. 밥 왔대. 순수야. 데스크에서 클리닉실로 옮겨. 클리닉실 옮겨가고